실제로 재작년 2월에도 달리던 이 대형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고속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번 사고와 매우 똑같은 형태였죠. 당시에는 이 버스 기사를 포함해 2명이 숨졌고 13명이 다치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. 또 지난 2018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이 트레일러에서 빠져나온 바퀴가 반대 차선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.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이 많은 시민들은 마음 놓고 고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냐?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걱정되실 겁니다.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돌발 낙하물에 대한 공식 매뉴얼이 나온 건 없습니다. 하지만 도로 낙하물에 대한 대응 원칙은 있습니다. 이 급격한 핸들 조작을 피하고 브레이크는 강하게 또 같은 차선 안에서 이 낙하물을 피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합니다. 이런 원칙이 세워진 건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첫 번째 1차 충돌보다는 2차 사고에서 더 큰 인명피해로 났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날아오는 바퀴와 같은 돌발 낙하물은 사실 피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만큼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물론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2년 전 노후 화물차에 대한 정기 점검을 강화했습니다. 특히 노후한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운전자가 소홀히 하기 쉬운 가변축 타이어, 휠 디스크, 허브 베어링이라고 불리는 이 주행 장치, 드럼, 라이닝이라고 불리는 제동 장치를 전부 다 분해해서 점검하는 이 방법을 정기화했고 또 그 점검 이력을 자동차 정기 검사소에 무조건 제출하도록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사고의 화물차는 4.5톤으로 국토부가 정했던 대형 화물차 기준인 5톤에 못 미쳤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강화된 점검 대책에서 제외됐던 걸로 보입니다. 경찰은 우선 화물차 운전자 이 7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 정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감식 결과와 정비 이력을 토대로 신병 처리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. 사고 후 처리와 더불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대책도 더 촘촘하게 세워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.